최근 떠오른 손흥민 공갈 의혹과 관련해 디스패치가 공개한 녹취록은 핵심 인물들이 주고받은 긴장감 넘치는 대화가 생생히 담겨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B씨는 전 연인 A씨에게 거친 말투로 "근데 너 누구 아이인지 정확히 아냐?" 라며 몰아붙였고, A씨는 "어떻게 알아요?" 라며 당황하고 불안해했다. 이어 B씨는 "그러면 둘 중 하나만 만났어야지라며 격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이를 통해 미뤄보면 A씨는 같은 시기에 두 남성과 교제했고 B씨는 그 사실을 문제 삼아 양측의 임신 사실을 알린 것이 혼인빙자라고 분노했다는 정황이 드러난다. 사건의 실체를 온전히 드러내기에는 아직 부족해 보이는 듯하다. 보도에 따르면 A씨가 지칭한 한 번은 사업가, 두 번은 국가대표 손흥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두 사람 모두에게 임신 소식을 전했으나 사업가는 반응이 없었고 손흥민 측에서는 답시만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A씨 본인도 또 구체적 근거 없이 아이 아버지가 정확히 누구인지 모른다며 손흥민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디스패치는 이번 사건의 흐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인물들의 신상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전 연인으로 지목된 A씨는 29세의 프리랜서 광고 모델이며 손흥민과는 2024년 5월 지인을 통해 처음 만났다고 전해집니다. 같은 시기 A씨는 또 다른 남성과도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41세 남성으로 과거 공갈미수 전과가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2차 협박을 주도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A씨는 2024년 연말 무렵 B씨를 알게 되었으며 몸에 특정 문신이 있다는 말도 돌고 있습니다. 또한 A씨는 유명 무속인 C씨에게 임신 관련 조언을 받고 낙태까지 함께했으며 C씨에게 총 8천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A씨가 만났고 그 만남 이후 임신이라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 핵심입니다. A씨는 임신 사실을 알린 직후 3억 원을 요구했고 손흥민 측은 이를 받아들였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2024년 6월 22일 A씨는 임신 테스트 결과 양성이 나왔다며 손흥민에게 알렸고 이틀 뒤 산부인과에서 임신 6주차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달 24일에는 손흥민과 그를 보좌하던 여성 매니저를 만나 이미 낙태를 결심한 상태임을 문자와 대화를 통해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 후 손흥민 측에서 해당 금액이 실제로 송금됐고 A씨는 6월 25일에 낙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술 이후 약 이틀 동안은 양측 모두 별다른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고 일단락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평온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공갈미수 전과가 있는 B씨가 등장하면서 사건은 다시 급변하게 됩니다. B씨는 2024년 12월경 지인인 무속인 C씨를 통해 A씨를 소개받았고 이후 이 사건에 본격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2025년 1월부터 자신과 A씨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후 B씨는 디스패치에 연락해 A씨와 곧 결혼할 예정이라며 자신이 그녀로부터 위임을 받아 자료를 전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A씨의 휴대폰에서 비밀 유지 계약서를 발견했다며 위약금이 10배로 책정된 건 너무 일방적인 조항이라고 지적했고 자료를 넘기는 대가로 2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손흥민 측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접근해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결과 원래는 사적인 갈등에 가까웠던 이 문제가 법적 분쟁과 협박 사건으로 커지게 된 셈입니다. 초기 대응에 있어 손흥민 측은 비교적 조용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A씨가 외부에 발설하지 않고 있었던 만큼 사건이 언론에 노출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상황은 B씨가 방향을 틀면서 달라졌습니다. 그는 비밀 유지 계약이 불공정하다며 이를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예고했고 실제로 디스패치에 제보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손흥민 측은 계약서 조항을 바꿀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내놨고 그러자 B씨는 또다시 입장을 바꾸며 A씨를 공갈 및 사기 혐의로 고발하라며 여러 자료를 넘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B씨는 A씨와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내용을 넘기겠다며 무속인과 A씨 입을 막느라 8천만 원이 들었고 나는 최소 7천만 원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섭니다. 바로 이 시점부터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됩니다. 손흥민 측은 이 과정에서 A씨가 비슷한 시기에 두 남성과 동시에 관계를 가졌다는 정황을 파악하게 됐고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누구인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도 인지하게 됩니다. 결국 A씨가 서둘러 3억 원을 요구하고 빠르게 낙태 수술을 진행했던 배경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한 셈입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시점은 2024년 5월 23일 손흥민이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 참가를 위해 한국에 들어온 때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당시 한국에 있지 않았고 일본 여행 중이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후 A씨는 5월 30일 귀국해 손흥민에게 연락을 취했고 두 사람이 실제로 만난 시점은 5월 31일부터 6월 1일 사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곧바로 6월 2일 싱가포르로 출국해 경기를 준비했으며 이 만남은 이후 공개된 B씨와 A씨 간의 녹취록에서도 언급된 바 있습니다. 디스패치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A씨는 평소 무속을 깊이 신뢰해왔으며 특히 C씨와는 거의 모든 일을 상의하는 밀접한 관계였다고 합니다. A씨는 손흥민으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약 8천만 원을 무속인 C씨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중 3천만 원은 제수굿, 운맞이굿 등 세 차례의 굿 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또 C씨는 A씨의 할머니를 위해 적금 2,500만 원을 대신 들어줬으며 고마움의 표시로 별도로 2,500만 원도 송금받았다고 합니다. 낙태 수술 이후 A씨와 C씨는 백화점과 갤러리아에서 명품 쇼핑을 함께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B씨가 확보한 카드 내역에는 6월 25일 이후 995만 원, 630만 원, 260만 원 등 고가의 백화점 결제 내역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 이후 보증금 5천만 원 규모의 월세로 거처를 옮겼고 새로 마련한 가구에도 적지 않은 돈을 들였다고 알려졌습니다. 1년 사이 손에 들어온 대부분의 자금이 소비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디스패치는 어렵게 무속인 C씨와 접촉해 입장을 물었는데 그는 A씨는 그날 이후 조용히 살고 있으며 손흥민의 이름을 입에 올린 적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디스패치는 A씨와 B씨 사이의 비밀스러운 대화록을 별도로 확보했고 그 안에는 A씨가 비밀 유지 계약서의 조항을 수정해달라고 요구하는 내용, 그리고 B씨가 수십억을 받아 아파트를 사주겠다는 식의 위협성 발언을 한 정황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씨는 자신에게 제기된 2차 공갈 의혹을 강하게 부정하며 이번 사건은 전부 B씨가 꾸민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A씨 또한 과거 B씨에게서 협박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받아 괴로움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C씨의 설명에 따르면 B씨는 한때 A씨와의 연락을 단절시킨 뒤 그 틈을 이용해 어떤 계획을 세운 것 같다고 합니다. 이후 A씨가 상황을 인지하고 그를 만류했지만 B씨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고 결국 손흥민 측을 포함해 모두를 상대로 협박을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손흥민 측은 A씨의 말에 대해 어느 정도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A씨가 제출한 초음파 사진은 일부가 잘려 있었고 병원 이름이나 진료 일자 등 신뢰할 만한 객관적 정보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두 사람이 만난 시기와 임신 주차 간의 계산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당시 상황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 A씨의 요구를 현장에서 바로 수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후 B씨가 문신과 공갈미수 전과자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더는 휘둘릴 수 없다고 판단한 손흥민 측은 사건 내용을 공개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이를 통해 불필요한 비난을 줄이려 했습니다. 동시에 A씨에 대해서도 공갈 혐의를 적용해 정식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